안녕하세요. 프리뷰NN 팀장입니다. 12월 8일 오후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모비스와 KT와의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비스가 직전 DB와의 경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예, 물론 직전 DB와의 경기에서 두경민이 나오지 않으면서 모비스가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갔고 4쿼터에는 가비지 경기일 만큼 울산 모비스가 완벽하게 압도하는 그런 경기였다. 이 디비전 직전 두 경기에 캐롯과 LG전에서는 패했는데 두 경기 모두 다 경기력이 나빴다기보다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직전 경기 DB에서의 어떤 경기는 모비스의 어떤 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최근 아바리엔토스와 그다음에 서명진의 어떤 백코트에서의 활약, 그다음에 프리미 프론트 코트에서 여전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심스가 최근 영입이 되긴 했지만 전혀 하는 일이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 그러한 점이 아쉽지만 일단 경기력만큼은 나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 이제 KT 같은 경우는 이때 요때 잠깐 폼이 좋았었는데 다시 4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KT의 문제점은 용병이죠. 예, 국내 선수들은 어느 정도 하느라고 해주고는 있지만 아노시케와 은노코가 전혀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아노시케 같은 경우는 잘하는 날은 잘해요. 그러니까 경기마다 또 기복이 심하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아노시케가 잘하는 날은 수원 KT의 경기력이 괜찮지만 아노시케가 못하는 날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아노시케가 최근 5경기, 최근 5경기 아노시케가 18점 해주고 있는데, 오버롤을 보면은 아노스키가 13점이니까 평균 5점 정도 오른 상황이죠. 하지만 기복이 심하다라는 게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경기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 모비스가 최근에는 약간 좀 수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오버롤이 81점인데 지금 78점. 그리고 이제 공격이 득점력이 약한 팀은 아니지만 최근 경기에서 DB와의 경기에서 연패를 하다 보니까 수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음, 승리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비부터 풀어가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경기를 풀어갔고, KT의 문제점은 공격력이에요. 공격력.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 직전 경기 63점 넣었죠. 가스공사전에서. 물론 이때 88점 넣었지만 KCC는 좀 이따 할 예정인데, KCC니까 그나마 88점 득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KGC전에서도 82점, 80점 간신히 넘었고, 그 다음에 창원 LG전에서는 71점. 공격력이 좀 기복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경기는 KT가 모비스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제 최근 5경기 보면은 모비스의 최근 3점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31.5%. 그리고 KT의 3점 성공률이 모비스보다는 5% 정도 높지만 일단 모비스의 그 3점 허용률이 리그에서 가장 좋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은 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면서 핸디캡 같은 경우는 아노시케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노시케가 컨디션이 좋다면 핸디캡 정도는 KT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6.5점이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테디는 패스하는 상황에서 그냥 모비스의 승리, 그 다음에 언더 정도가 가장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비스의 승리 그리고 언더를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롯과 KCC와의 경기인데, 캐롯의 최근 경기력이라기보다는 조금 지친 모습이에요. 전반적으로. 1, 2라운드에서 워낙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캐롯이 조금 지친 모습이다. 그리고 직전 LG와의 경기에서도 4쿼터에 한 15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 공격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아쉽게 패배하였는데 선수들의 집중력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전상현이 3점 슛 6개를 넣었고 그 다음에 로슨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경기. 그리고 이제 KCC 같은 경우는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109점을 넣으면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일단 KCC의 문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비가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코트에서 너무 많은 3점을 얻어맞고 있으며, 그리고 허운이 백코트에서 전혀 좋았을 때의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인트 존에서도 제퍼슨과 라거나, 특히 라거나가 최근 뭐 꼬박 한 10득점 정도는 해주고 있는데, 라거나 한 14득점 해주고 있네요. 예. 14득점 정도는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에이징 커브다라는 게 느껴지고, 좀 예전만큼의 어떠한 강력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수비도 뭐 수비는 좀 티가 좀 덜 나는 편이지만, 예, 그래도 라거나의 전성기 때와는 상당히 좀 다른 폼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이며, 그리고 백코트에서의 수비가 너무 좋지 못합니다. KCC 같은 경우는 3점을 얻어맞을 퍼센테이지가 38.5%, 많이 맞고 있습니다. 예, 38.5% 정도의 3점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 캐롯의 3점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김승기 감독도 3점 웬만하면 많이 던져라, 3점 많이 던지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 KT의 3점 허용률은 또 많은 편.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 페인트 존에서의 그 득점력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떨어진다 그래야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캐롯 같은 경우는 프론트 코트가 약하고 3, 4번 포지션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외곽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 KCC 같은 경우는 외곽보다는 이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득점력이 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론트 코트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KCC가 3점을 많이 맞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캐롯이 페인트 존에서 득점을 좀 허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경기가 저는 좀 다득점으로, 예,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63.5보다는 한 170점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KCC의 수비가 워낙 좋지 못한 상황에서 캐롯이 외곽에서의 3점을 넣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름 팽팽하면서도 다득점 경기가 예상이 됐는데, 그래도 예, 캐롯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핸디캡은 패스하겠습니다. 예, 핸디캡은 패스하고 일단 다득점 경기, 캐롯이 승리를 하면서 다득점 경기로 경기의 양상이 흐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핸디캡을 패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 로슨이 최근 잘해주고는 있지만 로슨 혼자, 예, 페인트 존을 프론트 코트를 지키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이 페인트 존 득점 실점이 많은 캐롯이기 때문에 KCC도 예, 꾸역꾸역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캐롯의 승리, 그 다음에 오버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과 BNK와의 경기인데, 올 시즌 BNK가 예, 두 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예, 나름 무난하게 승리하였고, 지금 현재 BNK가 4연승 중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합해서 예,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4연승 중인데, 직전 KB스타즈와의 경기에서 BNK의 경기력이 1, 2, 3쿼터 초반까지는 좀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끌려간다라기보다는 KB스타즈의 수비에 막히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BNK 김한별이 올 시즌 14.8점을 득점하고 있는데, 최근 5경기 11.2점, 약 한 4점 정도가 평균 득점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3라운드 정도 되면 김한별의 체력적인 문제가 BNK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온 듯하고 그렇게 되면 김한별의 출장 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 김한별이 최근 5경기 꼬박 30분을 뛰고 있다라는 점, 오버롤이 30분이죠. 근데 이제는 이 30분의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BNK의 장점을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신한은행은 최근 김태현이 좀 많이 늘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원래 11분 정도 뛰고 있는데 최근 5경기는 12분 정도 뛰면서 점점 출장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오늘 경기는 BNK전에서는 조금 더 많이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한별과 진한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신한은행은 3점 슛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은행의 3점 슛 보면은 오버롤이 30.6%인데 최근 5경기 최근 5경기도 36%요? 왜 이러지? 내가 잘못 봤나?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예. 오버롤이나 최근 5경기 다 30.6%가 맞네요. 예. 맞는데, 일단은 3점 시도율은 조금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버롤이 올 시즌 3점 시도율이 66%였는데 그러니까 거의 3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3점 시도율이 조금 줄은 상황에서 30%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김소니아의 어떤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 그다음에 유승희의 돌파 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신한은행의 득점의 분포가 조금 다양해졌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BNK 같은 경우는 오버롤이 31%, 오버롤이 31%인데 최근 5경기 보면은 27%, 한 4, 5%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4, 5% 정도가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건 이제 이소희의 슛감은 뭐 최근에도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선수들이 이소희 44%죠. 올 시즌 오버롤이 39%인데 44%. 근데 다른 선수들의 3점 슛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김한별이 외곽에서 쏘는 3점, 외곽에서 쏘는 3점이 최근에는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안혜지의 3점 적중률은 8%입니다. 5개 평균 직전 5경기 5개 경기당 5개 쏘고 있는데 8%. 즉 이소희만 막으면 된다라는 건데 신한은행의 백코트가 만만치가 않아요. 유승희, 신한은행이 김진영, 유승희, 특히 김진영의 수비가 좋아요. 김진영의 수비가 좋기 때문에 뭐 공격에서는 조금 더 아쉬운 면이 많지만 일단 수비에서만큼은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 김진영이 뭐 프론트 코트면 프론트 코트, 그다음에 백코트에서도 뭐 유승희가 또는 이경은이 이소희를 수비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BNK가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의 흐름, 그다음에 경기력이 BNK는 조금 다운되고 있는 모습이고 신한은행은 그나마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BNK가 이제 신한은행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언어번은 굳이 따진다면 저는 오버가 좋아 보입니다. 두 팀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나름 득점이 한 140점 정도는 꾸준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버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과 대한항공과의 경기인데 한국전력은 뭐 직전 경기 아쉽게도 우카전에서 3대2로 패했는데 지금 한국전력의 문제는 타이스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서재덕이 뭘 하냐면은 지금 리시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재덕이 리시브하고 있습니다. 리시브하랴 공격하랴 그러다 보니까 서재덕의 공격 성공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경기 대한항공이 서브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기 때문에 서재덕은 어쩔 수 없이 또 리시브를 해야 하는 상황. 그러다 보면은 타이스에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을 박철우가 좀 맡아주면서 박철우가 경기에서 좀 서재덕의 역할을 공격에서만큼은 서재덕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박철우가 무언가를 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뭐 최근 뭐 김민재가 중앙에서 너무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링컨, 그 다음에 정지석, 그 다음에 뭐 임동혁까지 뭐 모든 공격수들이 지금 폼이 좋은 상황이어서 대한항공이 오늘 경기 뭐 무난하게 가져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한 세트 정도는 내줄지언정 일단 뭐 대한항공의 승리는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글쎄요. 한국전력이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세트 따기도 힘든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혹 한 세트를 가져가더라도 언더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한항공의 승리를 주력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GS와 현대건설의 경기인데 일단 GS가 이제 모마가 폼이 많이 돌아왔어요. 모마의 폼이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강소희가 그나마 조금씩 살아나면서 강소희가 살아나다 보니까 블러커들이 분산이 되죠. 모마 쪽과 강소희 쪽이 분산이 되면서 모마의 폼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강소희의 폼은 정상 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직전 경기에서 8득점밖에 못하면서 아직은 모마 혼자 팀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서연이 그나마 최근 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GS 칼텍스가 유서연과 강소희의 리시브가 좋지 못하다라는 점이에요. 유서연과 강소희가 리시브가 흔들리면은 GS 칼텍스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입니다. 게다가 모마까지도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장신팀을 만날 때는 공격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점. 현대건설은 직전 도공전에서 선수들 대부분이 폼이 좋지 못했어요. 야스미만 빼고요. 뭐 양효진과 이다현이 폼이 좋지 않으면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또 황민경의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면서 많이 고전했죠. 하지만 이제 정지훈이 대신 들어오면서 황민경의 자리를 뭐 그나마 잘 메꾸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현대건설이 오늘 직전 경기에서 뭐 선수들의 부상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뭐 다시 정상적인 폼으로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서브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GS 칼텍스 와의 경기에서 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연속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며 그 다음에 리그에서 서브가 제일 좋지 않은 팀이 GS 칼텍스입니다. 서브가 제일 밋밋해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일단 오늘 경기만큼은 리시브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리시브만 잘 되면 뭐 GS 칼텍스에게 셧아웃 승리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간혹가다 세트마다 어떤 기복이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GS 칼텍스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언오버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한 세트를 가져가게 된다면 오버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세트 핸디캡 승, 뭐 마이너스 1.5, 현대건설의 세트 핸디캡 승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건설 승, 현대건설 세트 핸디캡 승 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투데이에 있는 여기 빨간 딱지 프리뷰 딱지는 모두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회원 가입만 해주시고 이렇게 읽어 주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도 되고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프리뷰엔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프리뷰 딱지 있는 글은 모두 읽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도 아울러서 부탁드리면서 이따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